자, 이제 주제 14번으로 넘어와서요. 사회변화 앤드 농민의 봉기에 대한 내용 배울 텐데요. 이 농민들이 얼마나 계열받았으면 봉기를 일으켰겠니? 즉, 사회변화가 좋은 쪽으로 변화됐다기보다는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슨 정치? 그렇죠. 세도 정치가 온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조선 후기 양난 이후에 세도 정치 때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 첫 번째 단원 보도록 할게요. 일단 향촌 사회부터 동요되기 시작했다. 일단 향촌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시골이에요, 시골. 지방. 시골 뭐 이런 데요. 여기 사회가 동요되었다. 동요라는 말은 뭐 애기들 노래예요? 아니죠. 동요한다. 동요를 거꾸로 하면 되겠네요. 요동친다. 흔들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흔들흔들. 지방의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일단 조선이라는 나라는 신분제 사회가 대단히 확고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된대? 동료된다는 거예요. 신분제가 동료되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 네 개의 신분이 그동안은 대단히 견고하게 딱 유지가 되어 있었는데 자, 어떻게 이것이 동료되는지 그 내용을 좀 볼게요. 먼저 양난 이후에 그러니까 외란 호란 이후에 부유한 상민들이 나타나네요. 특히 대동법 배웠잖아요. 대동법 하면서 농업 중심의 사회가 상공업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상품 화폐 경제가 나타나면서 물건을 팔아서 대박이 나는 그러한 대상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은 많어. 부유해. 근데 상민이라는 신분은 낮잖아요. 그 위에 양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돈으로 양반의 신분을 얻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1번에 나와 있는 바로 납속책이라는 거예요. 납속책. 자, 그럼 이건 뭐냐? 자, 납속책이라는 거는 이렇게 또 따로 정리를 할게요. 이건 뭐냐? 곡식을 납부하면 납부. 곡식 납부하면 자, 어떻게 해 주겠다? 신분을 상승시켜 주겠다라는 대책이에요. 즉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걸까요? 불법적인 걸까요?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곡식이나 돈을 납부하게 해서 재정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 이러한 제도가 생겨난 거죠. 자, 게다가 또 하나 공명첩이라는 게 있어요. 공명첩. 자, 공명첩. 자, 요거는 공 공이라는 건 뭐야? 비어 있다는 얘기야. 뭐가? 명. 이름 명자예요. 즉 이름 쓰는 난이 공란으로 비어져 있다. 자, 좀 진하게 해야겠네. 자, 공란. 이러한 임명장이에요. 자, 그러면 임명장에 뭐뭐뭐로 임명합니다. 뭐 이것도 실질적으로 직책이 있다기보다는 명예직 같은 임명장을 남발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장 누구누구누구라는 그 이름이 없는 거를 이제 선생님한테 1,000만 원에 이제 파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로또가 당첨이 돼가지고 내가 한 몇십억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 공명접을 사가지고 내 이름을 석자리 딱 쓰면 나 뭐가 되는 거니? 경기도 교육감이 되는 거예요. 야, 생각만 해도 아주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자, 이렇게 이제 이름이 비어있는 공명첩, 그 다음에 곡식을 납부해서 신분 상승을 허락해주는 납속책,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반의 신분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합법. 국가가 한 거예요. 자, 게다가 반대로 일부 양반들, 다는 아니지만 일부 양반들은 경제적인 몰락을 하게 되네. 그 과거 시험에 계속 납방을 해. 그러면 간직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먹고 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요렇게 인제 몰락한 양반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 하나 적어 놔. 우리 밥 먹고 나면 남는 거 뭐라 그래요? 그거랑 거의 같은 명칭이에요. 뭐예요? 뭐라고 해요? 잔반이라고 하죠, 잔반. 몰락한 양반들 잔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배는 고프잖아. 그래서 '아 그래. 좀 비굴하지만 소작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땅에서 농사 짓는 소작인. 그리고 또 장사하러 나가야죠. 그 상인 뭐 이런 식으로 잔반들이 요렇게 몰락하기도 하였다.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양반의 수는 결과적으로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게 돼요. 왜? 상민들이 양반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상민들이 양반이 되면 상민의 수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그러니까 상민들이 양반이 되니까 당연히 양반은 증가하고 상민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야 요즘에는 개나 소나 다 양반이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반들을 좀 높은 신분이 아니라 대단히 좀 낮게 보는 좀 비하하는 뭐 이러한 말들을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언제 쓰니? 우리 아저씨들이 싸움 붙으면 "야 이 양반아. 이 양반이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양반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상대를 좀 격하시키는 낮게 부르는 명칭으로 불릴 만큼 양반의 권위가 조선시대 후반기로 가면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는 동료, 요동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신분은 가운데 있는 신분 뭐라고 하니? 가운데에 있다. 그래서 중인이라고 하죠. 자 이 중인들은요. 주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요. 뭐 역법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실무 경험이 많아서 일단 부를 축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몰락할 일이 없는 거야. 꼬박꼬박 자신의 그 전문적인 기술, 지식, 간직을 바탕으로 먹고 사는 데에는 큰 불편이 없지만 이분들도 위에 양반을 좀 우러러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중인들을 양반이 계속 밟는 거야. "야 너희들은 과거 시험 문과 보지 마. 맨날 잡과만 보라고 강요하니까 이러한 제도의 개혁을 이 중인들 나름대로 이제 요구하는 이런 시도를 하기는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노비들. 이 노비들. 이분들도 신분 상승을 해요. 자 어떻게 하느냐? 도망을 가면 돼요. 밤에 야밤 도주해서 다른 지역 가 가지고 양반 옷 입고 양반 gat 쓰면서 양반 행세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노비들이 조선 후기에 많이 도망을 갔는지 노비 도망간 노비 잡는 추노꾼이라는 추노꾼이라는 그런 직업도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 추노라는 드라마도 알죠? 자 그리고 인제 나름 노비들도 재산을 모을 수 있는 노비가 있어요. 그래서 외거노비라고 해서 결혼도 하고 재산 모을 수 있는 노비가 있는데 그들이 인제 열심히 농사 져 가지고 재산을 모으면 그 재산을 아까 우리 납속책 있었잖아. 이걸 바쳐 가지고 곡식 바쳐 가지고 신분이 상승해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노비가 도망을 가든 뭐 재산을 모아서 곡식을 바쳐서 노비에서 벗어나든지 간에 어쨌든 노비의 수는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 즉 상민의 수 감소, 노비의 수 감소. 자 뭐가 늘어나? 양반만 늘어나요. 자 이러한 분위기에서 순조가 '야 안되겠다. 몇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소유했던 노비 이거 해방시켜야겠다.' 그러면 노비가 양인이 되면 국가는 뭐가 좋냐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거든. 그래서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노비 해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공노비들. 국가의 노비 해방시켜 가지고 이들에게 뭘 징수하겠다? 세금을 징수하겠다.
세금 이러면 세금 징수가 가능해요. 이 노비들은 세금을 걷지 못하는데 얘네들이 양인이 되면 국가에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노비를 굳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비를 막 해방시키는 거죠. 막 노비가 불쌍해서 너무 인간적으로 좀 안 돼 보여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국가가 이렇게 착하신 분들이 정치하는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이걸 인제 언제부터 했대? 순조 때부터 했대. 순조. 우리 정조 다음에 순조 때부터 그 세도 정치의 시발왕이었던 순조 때부터 공노비를 해방시켜 나가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자, 지방사회, 향촌사회가 이제 결국 이 부유한 상민들, 돈 많은 상민들, 그리고 이제 향리, 얘네들의 파워가 세지는 거예요. 기존에는 그 지방의 양반들, 그러니까 살인파들, 얘네들이 그 지역을 꽉 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얘네들은 완전히 그지 깽깽이 되고 돈 많은 상민들 또 그 향리들이 그 지방을 이끌어가는 떵떵거리며 좀 어깨뽕 좀 올라가는 이러한 분위기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그다음 삼정의 문란. 자, 삼정이라는 거는 세 가지의 제도예요. 국가가 농민들로부터 받는 세 가지 조세 제도예요. 자, 요게 인제 전정, 군정, 한곡인데 요거는 그 밑에 요렇게 또 나와 있고요. 자, 이 세 가지 받는 제도의 삼정이 문란해졌다는 얘기야. 문란. 문란하다라는 말은 좀 변질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왜 이렇게 변질되냐면 세도 정치 때문이죠. 윗물이 썩으니까 아랫물까지 전국이 다 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방마다 탐관오리들이 이 삼정을 통해서 최대한 농민들을 수탈하는 아주 피를 뽑아 먹는 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지방 수령들, 향리들 뭐 재정이 부족하니까 우리 아까 양반의 수가 늘어나니까 세금이 안 거치는 거예요. 옛날 세금 받았던 상민들이 양반이 돼 버리니까 이 양반들은 세금이 안 걷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방 수령들 세금 거두려면 쪼끔 더 무리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더 많은 세금을 더 뜯어내야죠. 아직 양반이 못 된 거지 상민들한테.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삼정. 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전정이 있네요. 전정은요. 밭전 짜겠죠. 밭전. 그 어디다가 세금을 부과한다? 당연히 토지에다가 토지에서 생산하는 생산물을 징수하는 세금이 전정인데 자 원래 기존에 받는 전세에다가 우리 대동법 하면서 땅에다가 세금 부과해서 곡식 받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대동법 때문에 이 대동세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근데 대동세 정도는 그래 이해를 해. 근데 문제는 세금의 항목이 너무 많아지면서 이거를 농민들한테 부담시켜 버리는 거죠. 원래 지주가 돼야 될 건데 농민들한테 이거를 다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4 번, 5 번인데 자, 두 번째는 군역 대신에 내는 세금이야. 군역. 군대 가는 남자들. 자, 그럼 언제부터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 군역을 부담해야 되냐면 16세부터 60세까지예요. 환갑 때까지. 응? 양인 남자. 자, 이 사람들은 군역 받아야 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군역을 안 시켜. 그러니까 일을 안 시켜. 훈련을 안 시키고 대신 뭘로 바뀌었대? 세금을 내는 걸로 바뀐 거예요. 세금. 이 세금이 뭐야? 뭐라고 해요? 군포라고 하잖아. 군포. 자, 군포를 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군포가 두 필 내던 거를 한 필만 내게끔 하자라는 이 법을 우리 옛날 영조 때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이걸 뭐라 그래? 균역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는 게 이제 뭐다? 이제 군정이다. 근데 이제 양인 남자들은 16살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불행 시작이에요. 군포를 1년에 그나마 두 필 내던 거 한 필 내야 돼요. 근데 지방 재정이 부족해지니까 이게 이제 문란해지는 거죠. 어떻게 문란해지냐면 16세부터 내야 되는데 아
15세, 14세 계속 연령이 낮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태어나자마자 갓난쟁이가 태어나면 꼬추네? 사내아이네? 그러면 야 남잔데? 야 그러면 분포 내야지. 자 이렇게 어린 아이들까지도 분포를 내게 하는 요러한 또 폐단이 생겨요.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이제 황구첨정이라고 해요. 황구첨정. 황구라는 말이 이제 입이 노랗다. 노랄 황자 입구자. 자, 군정은 첨가할 때 첨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린애기들 보면 입이 어떠니? 입이 노래요. 실제 갓난쟁이들은 좀 입이 노래. 입만 노란 게 아니라 얼굴이 막 노래요. 그래서 뭐가 어떤 끼가 있다고 하니 황달기가 있다고 하잖아. 근데 보통 애기들은 그런가 봐요. 뭔가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런지. 근데 그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은 입 노란 애기들까지도 분포를 내라는 거죠. 게다가 원래는 60세까지만 내게 되어 있는데 자 돌아가신 다음 무덤에 누워 계신 우리 아버지까지도 남자였으니까 죽어도 내야 된다. 죽어도 우리 나라를 지켜야지. 분포 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걷어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뼈가 되어서도 하얀 뼈에다가도 군포를 징수한다 해서 백골 증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다 누가 내? 애기들이 낼 수 없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낼 수 없잖아. 그럼 누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 아빠와 자식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들이 2명 있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들 둘 거 내가 내고 애기들 거 2개 내가 내고 또 아빠 거 또 내가 내야 되고 또 내 거 내고 뭐 이러는 거예요. 최악이죠. 자, 근데 이제 이 군정도 최악인데 더 개최악이 있어요. 더 개개개 최악. 자, 가장 양아치 같은 것이 바로 뭐냐면 환곡이라는 거예요. 환곡. 그럼 전정, 군정, 환정이라고 해서 3정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환곡이에요. 환곡. 자, 환곡은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자, 뭘 돌려줘? 곡식을. 왜 돌려줘? 빌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원래 관청에서 봄 같은데 먹을 게 다 떨어져. 수확하기 전에 얼마나 배고프니. 그러니까 야 다른 데 가서 빌리지 말고 관청에서 빌려. 이자 적게 받을게 해서 어떻게 보면 관청에서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여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근데 문제는 이 국가가 이 관청에서 이 제도를 악용하는 거죠. 어떻게 악용을 해? 강제로 곡식을 빌려줘요. 나 곡식 안 빌려도 되는데 야, 좀 빌려가. 그 다음날 집 앞에 쌀 10가마가 딱 이제 배달이 되어 있는 거죠. 새벽 배송이 되어 있는 거야. 이거 웬 쌀이야? 나 안 빌렸는데? 그랬더니 이제 향리가 와가지고 야 이거 빌려준 거니까 일주일 안에 10가마에서 15가마 갚어. 이러한 생 양아치 같은 이러한 고리대업자 이 깡패 같은 이러한 짓거리들을 누가 하는 거야? 관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강제로 빌려주고 높은 이자 받아 처먹는 이러한 고리대업과 같은 양아치 짓을 이 관리들이 하면서 3정 중에 가장 큰 폐해를 한국에서 농민들이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3정의 문란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자, 이거 뭐 미친 거 아니야? 농민들도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농민 의식이 성장이 되면서 야씨 안 내. 배째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와 탐관오리 누구누구 시장 양아치 쓰레기 개새끼 시벨로 자 이러한 비방하는 벽보를 막 붙인다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는 양반 집에 습격해가지고 또 관청에 습격도 성남시청 들어가서 막 다 때려 부시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이제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해? 봉기를 대대적으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농민 봉기까지 가기 전에 일단 요 정도 선에서 농민들은 여기에 대한 저항 의식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나중에 봉기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형촌 사회가 동요되는 과정과 삼정의 문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농민 봉기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끝.